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밑선이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으려니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따로 레이어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이 든 거고요. 그래서 모양을 잘 그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정말 이렇게 잘 어우러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비슷하게 그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대상으로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좀 예를 들자면 여기 팔 그리는 거 보면 내가 주름 그리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껍데기를 일단 그렸어요. 껍데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주름을 갖다 얹은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그냥 모양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선들을 계속 그냥 모양 내기 바쁜 거죠. 다.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뭐 그런 주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선이에요. 선. 선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그냥 대부분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그리거나 껍데기를 그리거나 이런 건 정말 무의미해요. 그 본질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재주만 가지고 모양을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냥 카피 수준인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모작을 하잖아요. 모작. 그 모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방인데 카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껍데기를 모방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이 왜 명작인지 왜 잘 그렸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작을 하는 거지. 그냥 겉에 모양을 따라 그리기 위해서 주름을 그리기 위해서 모작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명화를 카피하면서 그 옷에 있는 주름을 그리려고 머리카락의 모양을 그리려고 그 막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다빈치라든지 뭐 이런 그런 명화들을 카피를 하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카피하는 목적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늘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일본식 그림을 자꾸 그리다 보면 계속 얼굴도 원래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이게 사진 보고 그렸지만 얼굴은 역시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로 그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 평면인 거예요. 얼굴이 입체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십자선 근 것도 내가 지금 또 똑같이 따라 그린 거예요. 이거 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어요. 네.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두개골은 동그랗게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얼굴 반타에 그리는 거는 늘 습관이 돼 있어서 일본식 그림을 그리면 늘 그렇게 된다. 입체적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그림 자체가 원래 관념적이고 편화가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입체적인 것도 평면으로 눌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입체로 느끼냐면 거기에는 면을 하도 많이 나눠가지고 색깔을 칠하거나 명암을 막 넣어요. 근데 그 명암이 정말 자연 법칙에 딱 맞게 라이팅을 받으면 한쪽을 눌렀느냐? 그렇게 라이팅에 대한 샤도를 넣지 않아요. 일본식 그림은. 그냥 주름이 있는 데를 넣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냥 어딘가가 주름이 있으면 대략 넣어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에 대한 자연 법칙에 정말 아주 의존하진 않아요. 대략 한쪽이 좀 대충 어둡다 이런 정도지 그 정확하게 자연 법칙에 맞는 그런 섀도우를 넣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쁘게만 그리는 그 테크닉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때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이나
그런 것들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봤을 때 그냥 예쁘고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만 이제 자꾸 발전이 되어 온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그릴 때 자꾸 그렇게 그리는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일본식 그림만 그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90% 이상이 다 그렇게 그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들을 다양하게 그려야죠. 각각 개성 있게. 근데 전부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혹시 내 말에 좀 공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그림이야 괜찮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괜찮은 하나의 어떤 연기, 하나의 장면, 연기 연출로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아마 보면 잘 그렸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적으로 그냥 본다면 그냥 느낌은 없어요. 그냥 모양만 있어서. 예를 들면 포스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이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면 아마도 여기가 이렇게 당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아마도 당겨진 선이 생긴 거거든요. 옷이 늘어지니까 힘을 이렇게 가하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도 아마 이렇게 쭉 뻗은 선으로 해서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죠? 아마 비슷하게 아마 생겼을 텐데, 근데 선을 이제 거기서 흐물흐물하게 그냥 놓은 거죠, 대충. 이 팔도 남자 팔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정말 다 길은데. 그래서 아마도 주름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름이 이 꺾이는 이 팔 여기는 아마 지금 삼각근일 거고요. 여기 상완에서 이제 주두 팔 뒤꿈치로 해서 아마 이렇게 뻗어 내려와서 아마 팔이 소매가 이제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주름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주름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매를 잡고 당기는 건지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서가 부족하니까 이게 무슨 술병을 들고 있는 건지 옷자락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단서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승모근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 옷깃도 충분 조건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옷주름들에 대한 정보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 또 뭘까? 이건 뭐지? 이건 여자의 옷인가? 내가 봐도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여자의 옷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잘잘하게 다 이렇게 꺾어 놓으니까 불필요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상의를 간단하게만 표현을 했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제 많은 선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려서. 그걸 내가 해석해서 내 그림으로 그려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왜 나올까요? 여기가 허벅지인데 분명히 뭐 해부학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곳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무릎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름이 여기 이제 생길 거고 비복근에 이렇게 내려갈 건데 여기가 왜 이렇게 주름이 여기가 생겨야 될까? 이 허벅지 중간에 여기가 이제 그렇게 튀어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릎처럼 여기를 이제 구겨놨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과연 그렇다면 이 위에 이 대퇴골 이 대퇴골과 이 아래에 있는 종아리 요 비율이 맞냐 이거죠. 해부학적으로 이 비율이 안 맞다. 그런 거죠. 여기 과연 그렇다면 이쪽 여자의 발도 그렇다면 이렇게 와서 무릎이 꺾어져서 저 뒤로 멀어져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멀어져 가고 있는 걸까? 멀어져 가지 않죠. 이 주름만 이렇게 떨렁거려놔서 널쩍한 판처럼 보이는 거예요. 평면처럼 보이는 거죠. 공간감이 없는 거예요. 입체감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자 발이 아마도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서 거기에 발을 아마도 이렇게 돼서 여기가 종아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아마 그런 원근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 발만 무지하게 크죠. 아무래도 이제 발을 세웠으니까 윗면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크기로 본다면 이렇게 커질 수는 없죠. 발이 뒤에 있어야 되니까 발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많이는 보이지만 작아져야 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사실은 전혀 입체감이나 공간감이나 또 이 포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잘 살아있지 않아요. 어색해요, 무제 자세가. 예. 따져보면. 그런데 그냥 언뜻 보면 잘 모르는 거죠. 왜? 주름들이 많으니까. 잔선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분석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딱 보면 다 이상하네. 금방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게 잔뜩 그려놓으면 안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상한 데가 잘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일본식 그림의 테크닉이 바로 그거예요. 면을 많이 나누고 색깔을 많이 넣고 명도 차이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막 면을 이제 잘라놓으니까 완성되어진 거 보면 전혀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잘 안 보이니까 예쁘다. 그냥 색깔이 예쁘고 얼굴 눈 크게 그리고 머리카락 잘 그리고 주름만 예쁘게 그리면 잘 그렸다. 뭐 이러면서 서로 존잘림 이래가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뜯어보면 안 맞아요. 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껍데기, 옷주름 이런 거 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잡아서 그려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릴 때 처음에 얼굴을 먼저 중심으로 하겠죠, 그죠? 얼굴의 두개골을 먼저 잡아서 중심이 이렇게 돌아야죠, 그죠? 얼굴이 그렇잖아요. 축두, 전두, 두정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돌아서 뒤에 승모 이렇게 들어가요. 흉쇄 유돌근 쇄골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덩어리를 정확하게 보고 그래야죠. 근데 이 아래는 나름 또 봤어요. 이거는 근데 이 아래서는 안 봤어요. 또 위에는 본 흔적도 있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뭔가가 이상하게 아래는 잘 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반타에 이렇게 걷단 말이에요. 그냥 왜 그랬을까? 위에는 이렇게 그래도 동그라미를 긋고 덩어리를 보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직선으로 오더니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죠. 왜? 아래에 여기가 이제 좌골인데 이 흉골에 비해서 여기 골반이 이제 여기 더 나는 이제 숙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숙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외복사근의 골반 장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너무 길죠. 이 골반이 너무 길어요. 그 다리 이 발은 또 짧고 뭔가 이거 무지하게 불안하고 허벅지가 이렇게 반듯할 수 있나요? 이 종아리는 어디로 갔죠? 이거 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 봐도 내가 보기에는 좌골은 이 정도에 올 것 같고요. 허벅지 이렇게 올라와서 발 이렇게 놓아서 여기 이제 힘을 주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뒤꿈치밖에는 지금 의자에다가 뭐 발을 못 대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여기다가 이렇게 세울 정도라면 글쎄요. 어쨌든 지금 다리가 좀 길어져서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발가락을 약간 힘을 이제 포스를 준 이유는 아마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가락에 힘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쯤에 이렇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팔도 상당히 길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 상완이 무지하게 길고 여기도 길어요. 팔이 너무 크죠. 손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몸 전체 비율에 비해서 뭐 그런 걸 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지금 얼굴이 좀 크죠. 왜 얼굴이 크냐면 이 발이 좀 작아요. 여긴 또 그러니까 이게 더 가까이 있는 앞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얼굴이 일단 좀 너무 좀 커 보여서 얼굴을 좀 더 좀 약간 줄이고요. 여기서는 얼굴 반듯하게 그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지금 더나 측면으로 지금 돌린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그리고 그래야 이제 흉부가 이 정도의 크기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허벅지가 여기까지 이제 나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이 무릎이 여기쯤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려줘야 돼요. 그죠? 앞쪽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 들리면 또 이상하잖아요. 앞쪽으로 내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서 앞으로 나온 거고요. 발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허벅지로 나오는 이 공간감이 좀 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그림이고요. 얼굴은 오히려 좀 작아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를 먼저 좀 잡고 운동감을 잡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금 위에 하이앵글로 위에서 약간 내려다본 것 같은 그런 거라서 상체가 당연히 이제 크게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기에는 이 상체가 큰 건 괜찮은데 요 대퇴가 그죠? 이 종아리보다 너무 커져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종아리가 더 길잖아요. 여기. 비율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인물도 약간 이 좌골에서부터 이 흉골을 봐서는 비율이 앉아 있는 이것도 이제 어쨌든 그 하이앵글 위에서 이제 내려다본 거인데 위에서 본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 아래 종아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자세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고개는 저쪽으로 상체를 저쪽으로 약간 끼우리고 있어서 여기 있는 면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종아리를 옆으로 틀고 있어서 또 여기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래서 좀 애매한 그림이긴 한데 비율이 어쨌든 아래가 너무 길어 보여요. 전체로 봤을 때 요 위에 비율에 비해서 요 아래가 좀 길어 보인다. 하이앵글로 본 입장에서 본다면 좀 그렇게 보인다 그런 거고요. 껍데기를 그려서 그런 거예요. 특히 여기 이렇게 발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껍데기 타고 그리잖아요. 그냥 위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어찌 해야 될지. 하여간 모양들은 다 괜찮게 잡고 있고 전체적인 균형, 운동감 이런 것도 다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림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직선 쓰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타입 자체가 이런 그림들은 원래도 그렇게 그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완벽하게 스타일화해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 그런데 인체 모델을 보고 그리는 거하고 캐릭터화해서 그리는 거하고 또 좀 차원이 좀 달라서 이거 뭐 작정을 하고 아예 이제 그런 일본식 그림을 그리려고 그린 거라서 뭐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 껍데기 그리는 거는 정말 좋지 않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그렇게 계속 습관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어쨌든 공간감, 입체감을 나타내기에는 자꾸 평면화되는 경향들이 생겨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쁘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그런 스타일로 그리다 보면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지죠. 아니 잘 그렸어요. 뭐 못 그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타입이 여전히 계속 그 옷주름을 그리는데 여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워낙 이제 대상을 보는 시각 능력이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이런 걸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밑선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그렇잖아요. 덩어리를 잡은 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덩어리 잡은 선이 뭘까라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덩어리를 잡은 선이라고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하나 그린 거, 그냥 이렇게 눈 그린 거, 팔 뭐 여기쯤 있다라는 거, 그냥 대략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잡은 거 말고는 덩어리라고 잡은 게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덩어리 잡은 게 아니에요. 면적 나눈 거지. 여기다가 그냥 그릴 거야 라고 면적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가르쳐 줬던 거를 다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그냥 이거는 면적 나눈 거예요. 여기다 그리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입체적으로 그 그림을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는 입체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난 여기다가 그릴 거야라고 면적을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옷주름만 그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늘 그 포스 드로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얼굴 먼저 덩어리를 잡고요. 얼굴 덩어리 잡을 때 반드시 후두골, 그죠? 측면의 후두골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목, 그다음에 흉부가 얼만큼 있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골반, 그다음에 허벅지, 그죠? 그다음에 발, 이렇게 덩어리로 먼저 그려야 이 덩어리를 그려야 그래야 거기다가 이제 뭘 넣더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심선 잡아서 그 덩어리가 살아 있어야 그래야 그게 덩어리가 살 텐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그릴 거야라고 면적만 나눠놓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옷주름을 이렇게 그리니까 당연히 그림이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게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림 그리는 방식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계속 그냥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를. 그런데도 그림이 늘긴 늘어요. 안 그리는 것보다 늘죠. 당연히 그리니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무리면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면 그릴수록 비슷해지죠. 근데 언제까지 사진을 보고 비슷하게만 그릴 거냐는 거지. 만약에 사진을 안 보고 연기를 자기가 해야 되거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림들, 자세, 포즈, 연기, 장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뭐 맨날 사진만 찾아다가 사진만 뺏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크로키를 하거나 해부학 공부를 하는 거는요. 사진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카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참고 자료는 할 수 있죠. 참고 자료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해부학과 포스트로잉이 이제 단련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잖아요. 애니메이터들은 뭘 보고 그리지는 않거든요. 모델 자료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슨이면 심슨, 아니면 뭐 스펀지밥이면 스펀지밥, 또 뭐 통과제리는 통과제리에 대한 모델 자료만 있죠. 이런 사진 자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연기를 더 많이 하죠. 일본은 들어온 사파체가 많으니까 라이브적인 그런 연기들을 주로 많이 하죠. 뭐 칼질을 하거나 뭐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어쨌든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사파체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만화체 연기를 할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는 데만 사진을 보고 해부학 공부할 때만 필요한 건데 그게 다져져서 이제 그게 이제 응용이 되고 자유롭게 연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안 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옷줄을 먼저 그릴 수는 없잖아. 그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이거는 잘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 얼굴을 먼저 잡고 왜냐하면 이 비율이
이 비율에 따라서 얼굴 크기에 따라서 이 비율을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포즈를 어디다 무게를 싣고 지금 이쪽에 무게가 지금 실려져 있거든요. 지금 왼발에. 그런데 오른발에도 약간은 이제 무게를 실었어요. 그죠? 완벽하게 이쪽에 다 왼발에 다 실린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정말 운동감이나 균형이나 이런 게 다 잘 잡혔어요. 그런데 정말 그 포스의 흐름을 잡고 운동감을 정말 덩어리를 잡고 운동감을 잡아서 그린 것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워낙 이제 그림을 또 이제 열심히 많이 그리니까 맞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덩어리를 정말 잡아서 그렸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예요. 뭐냐면 누구나 다 그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림이 또 잘 맞아서 잘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또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림을 뭐 재수뛰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떤 때는 잘 그리고 어떤 때는 못 그리고. 그럼 잘 그렸을 때 월급 받고 못 그렸을 때 월급 안 받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늘 균등한 안정적인 그 퀄리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잘 될 때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연기를 또 얼마만큼 잘 살릴 것이냐. 그죠? 연기를 얼마만큼 잘 살려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렇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덩어리나 입체감이나, 왜냐면 지금 또 이제 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장면을 만들면 다 배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를 그리더라도 배경 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야 돼요. 눈높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때. 그냥 캐릭터만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예진님 올린 것까지는 좀 볼게요. 근데 선을 상당히 유연하게 힘있게 잘 써요. 근데 아직 좀 부서지는 느낌의 선이긴 한데 아직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선을 상당히 부드럽게 유연하게 쓸 줄 알아요. 근데 일본식 그림을 그리지는 않나 봐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려도 뭐 아주 많이 그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만 조금 많이 좀 부서져서 특히 이제 입체감이 좀 덜 나는긴 한데 나머지는 그런 대로 포즈가 이제 어렵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허벅지 부분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거든요. 눈높이가 낮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아마 여기는 뭔가 이게 뭐 단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이 단이 뭔가 있긴 할 텐데 거기에 아주 낮은 단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있어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바닥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단이 이렇게 아까처럼 꺾어진 게 아니고 그냥 바닥이라면 약간 위에서 보고 요 뒤에 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벽. 안 그러면 뒤로 자빠지거든요. 지금 이쪽 에 있는 여인이 아이인가 여자인가 하여간 지금 아이 같지는 않거든요. 무지 큰데 이게 기댔단 말이에요. 기댔는데도 안 쓰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닥에 앉아 있다면 약간 위에서 봤는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바닥에 단이 있다고 하면 눈높이가 좀 낮게 봤다라고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뭐 이제 뒤쪽에는 벽이 있으면 좀 편안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위에서 바라본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땅바닥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위에서 바라다 본 위에서 바라다 본 앵글인데 다리를 들은 걸로, 그죠? 네, 허벅지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갖다 얹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앵글로 보이는 거겠죠. 그 둘 중에 하나 그럴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평평한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지를 들어서 그 위에다가 다리를 얹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배경들을 안 그리니까 나는 그냥 그 포즈를 보고 그걸 분석해내야 돼서 늘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통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서 여기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여기가 좀 무게가 안 맞고 좀 이렇게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맞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 포스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몸이 약간 이렇게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죠? 몸이 기울은 상태에 만약에 뒤에 벽이 없다면 엄청난 힘을 주어야 돼요. 근데 몸을 기울이고 있는데 힘을, 이 팔을 꺾은 거 보니까 당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팔을 꺾어서 잡았다는 것은 팔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안 넘어가려고 당기는 게 아니라 이 발을 얘기하기 좋게 A라고 하고요. 이쪽을 B라고 합시다. B 여자의 다리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힘을 주면 사실 뒤에 벽이 없어도 쓰러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버티고 있을 수는 있어요, 잠깐은.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벽에 기대서 이 B라고 하는 여자의 다리를 당겨서 잡기 위해서 지금 손에다가 지금 포스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로 이제 이 이두 이런 데 이제 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당기니까 지금 거의 이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굴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목을 당기거나 밀거나 하면서 이 팔을 가만히 잡고 한번 보세요. 어떤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손목을 꺾으면, 안쪽으로 꺾으면 이 아래쪽에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거기가 힘이 들어가요. 손을 뒤로 꺾으면 이 손등 부분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를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옷주름을 그리면 포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무게를 잡고 저 균형을 잡고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다리를 이렇게 허벅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리를, 이 무릎을 접어서 발을 꺾어가지고 이 반대발 있잖아요. 반대발을 위에서 눌렀어요. 반대발을 위에서 눌러놓으니까 얘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밀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여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막아놓으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발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지금 B의 여자의 다리를 얹었는데 그게 이제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왼발, 이 레프트 왼발이 없었으면 이 발이 밀려날 거거든요. 위에서 무게가 눌리니까 당연히 이 발이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려나지 말라고 지금 이 레프트의 발을 위에다가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쪽 팔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쪽 팔로 사실은 이렇게 감싸고 있거나 해서 여기에 손가락이 좀 이렇게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 포스를 끌어안고 이렇게 안고 있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였을 텐데 지금 이 골반이나 허벅지의 표현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이 부분이.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이게. 예, 그것만 따라 그려보면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썩 바람직한 데스행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골격이 지금 다 안 맞아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래쪽에서 봤으니까 당연히 이 허벅지가 크고요. 이렇게 크고 여기 이제 대전자가 있고 장골릉이 있고 이래서 아마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원근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와야 되는 덩어리예요. 예. 그죠? 그래서 해부학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입체적으로 자꾸 덩어리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일본식 그림은 다 이렇게 반듯하게 평면적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레이어가 막 위아래로 막 여러 겹이 겹쳐 있고 이런 것들은 표현이 잘 안 돼요. 평면적으로 하도 그리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대갈치기만 그린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 이렇게 막 옷깃 날리고 치마 날리고 이렇게만 그리는 거라서 이렇게 그리면 정말 이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복잡해지거나 입체감이 안 들거나 그럴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걸 표현하기 어려워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그리면. 근데 하여간 지금 여기 그 예진님은 그런 일본식 그림을 많이 안 그렸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아요. 뭐 근데 뭐 누구나 다 뭐 그거 안 그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다 만화책 다 보고 다 그림을 독학을 하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한쪽에 무게를 실었다고 하기에는 양쪽의 무게를 다 똑같이 싣고 있어서 지금 얼굴만 지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양쪽의 무게를 똑같이 싣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닥 이렇게 어느 한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무게 중심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에 무게를 더 많이 싣고 한쪽 힘이 좀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좀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제 상반신을 보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쪽 면보다는 이쪽이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측면에서 봤다는 얘기인데, 측면에서 봤다고 하기에는 여기 면적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에 얼굴이 가운데 거의 이쪽도 오른쪽으로 거의 더 치우쳐져 있잖아요. 가슴은 분명히 반대편이 좁은데, 그죠? 얼굴만, 그러니까 상체와 얼굴이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뭔가 안 맞아요. 자, 뭐 방법은 얼굴을 그려서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몸의 균형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얼굴의 위치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얼굴이 근데 이거 완전 정면을 바라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반듯한 정도 상황인데 몸은 틀었는데 이제 얼굴만 반대로 틀어서 보고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옮겨서 몸의 중심에 맞게 옮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상완은 너무 작고요. 이 요골 척골 부분이 너무 좀 길어져서 좀 애매해졌죠. 그다음에 입체감이 좀 잘못된 이유는 덩어리를 반대로 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저 뒤쪽으로 이제 뭐 좀 꺾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원통형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가 됐어요. 반대로 꺾어졌죠. 그죠? 뭐 저럴 수도 있죠. 뭐 손을 더 많이 꺾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옷 이 주름이라든지 이 길이 비율이 다 지금 달라져야 돼서 지금 상태로는 요 상완이 너무 짧은 거 보이죠? 네, 상완골이 짧고 여기 요골척골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팔이 이제 틀어진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저렇게 많이 틀어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지금 그렇게 하는 자세가 썩 편안하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다. 사진을 우리가 지금 카피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별로 썩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또 어떻게 그냥 금방 다 지나는데 남자들은 균형을 잡을 때 이 흐름들이 조금 좀 뻣뻣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얼굴의 중심에서 가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리 약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S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굴곡이 심하지 않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달라서 여자들이 조금 그 포스의 흐름이 좀 더 굴곡이 좀 심하고요. 남자들은 좀 약간 좀 뻣뻣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서 좀 그렇다 그런 거죠. 자, 이것도 잘 그리긴 했는데 지금 이 하체 부분이 짧죠, 그죠? 비율 자체가 좀 짧아서 원근도 조금 표현이 좀 잘 안 됐어요. 종이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잘라버려야지 종이에 맞춰서 그리면 그림이 좀 웃겨져요. 그래서 다리가 좀 더 길게 그려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머리를 약간 이렇게 틀어서 흉부 그 다음에 골반으로 해서 쭉 저쪽 다리를 하나를 이제 밀고 나갔고요. 하나는 이제 이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게끔 그려야 돼서 다리가 좀 짧아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흉부를 팔을 이제 저쪽 앞쪽으로 당겨가다 보니까 그죠? 당겨가다 보니까 멀어지면서 여기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나 봐. 그죠?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멀어져야 되고요. 이 팔도 왼팔도 쭉 밀어서 이제 뭔가 설명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여기도 좀 멀어져 가야 되고 이쪽도 좀 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원근을 좀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옷을 날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좀 안정적으로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사진의 주름 하나하나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그림 자체가 이제 잘 안 살아요. 그래서 그 포즈를 아예 이해를 하고 그리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그 주름만 자꾸 쳐다보고 주름을 카피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내민 다리가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멀어져 가야 돼서. 그래 덩어리를 그래서 먼저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덩어리를 잡으면 당연히 이렇게 멀어져 가니까 그리기가 쉽죠. 이렇게, 그죠? 허벅지. 그다음 여기 뒤에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다음 이쪽 오른쪽, 왼쪽 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앞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주름을 이렇게 살려서 비복근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래 발 밑창이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밑을 꺾어서 들었기 때문에 뒤 무릎만 좀 보일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슬화를 그릴 때 슬화를 그릴 때 그냥 봐도 이렇게 아래서 올려다본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사실 슬화가. 그러니까
그 허벅지 아니 그 무릎 뒤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반건양근, 그 다음에 대퇴, 이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들어와서 자꾸 보일 때 마치 로앵글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그리면.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좀 조심해서 그려야 돼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다. 네, 그런 거예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손도 다 덩어리를 좀 보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그대로 카피한다기보다 좀 연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카피하는 데만 전념을 하다 보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네. 앞으로 내밀다 보니까 여기는 허벅지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앞으로 나오더라도 아마 이런 정도로 나와서 손이 더 가까이 오고 몸은 뒤에 있어야 이거 보면 지금 이렇게 몸을 앞쪽으로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측면에서 보면 손을 내밀고 이렇게 후글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뒤로 쭉 뻗고 앞에 다리는 요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언뜻 봐도 이런 정도의 포즈로 보이거든요. 다리를 뒤로 쭉 뻗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이런 포즈라서, 그죠? 골반을 뒤로 쭉 빼고, 그 발도 아마 많이 빼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보기엔 하이힐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 신었으면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내밀기가 어려워요. 이 뒷굽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다리를 약간 내밀어서 뒤꿈치의 이 힐을 여기다 세워야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약간 구부려서 이런 정도로 내놓고 뒷다리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내밀고 골반을 뒤로 빼고 이런 포즈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손보다 다리가 한참 뒤에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무게가 무너지니까. 그죠? 그래서 안 그러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게중심, 포스 이런 걸 다 이해하고 그리면 그림을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서 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동작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그림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이러려면 이제 그건 이제 연기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해부학이나 포스 드로잉은 정말 연기를 하기 위한, 장면을 만들기 위한, 그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건반을 칠 줄 아는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건반 치는 연습하는 거예요. 건반을 치는. 지금 무슨 막 곡을 연주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왠지 계속 사진 보고 카피하고 있는 그런 정도, 지금 해부학 공부하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니까 다들 그죠? 마치 그냥 사진을 보고 비슷하게 그리면 다 되는 것이냐, 거기가 마치 종점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죠? 그죠? 그건 아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넉넉히 가만히 뭐 그냥 수업 듣고 과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연출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수업 별로 없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수업은 있는데 미학이나 연출 수업들은 없어서 가끔 이게 그냥 피드백 할 때 조금 뭐 몇 마디 해주는 거 말고는
그렇지 않아서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어준 친구들한테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나도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많이 와주시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